미래는 알 수가 없다. 브렉시트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의 개념을 충실히 가져가시는 게 자, 오건영 부부장님 이번에 내신 부의 시나리오 책 앞에 보면 이게 아마 부부장님이 적은 카피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출판사에서 강제로 넣은 게 확실합니다. 네. 금융천재. 전혀 아니고요. 네. 갓건영, 뭐 갓건영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금융천재라는 표현을 본인이 적을 수 없어. 제가 진짜 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본인이 적은 거 아니시죠? 저 전혀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단어를 봤을 때 너무 이제 다음 판부터 바꿔달라고 그 말씀도 넣었습니다. 요거 멘트를 이제 부부장님이 놀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정도 멘트를 들을 정도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또 금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금융 공부가 사실 네네네.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네. 부부장님한테 그런 거 좀 쉽게 좀 잘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전도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 페북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팔로우가 엄청 많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메신저로 물어보세요. 금융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물어보시는데 저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잘 안 돼서 네.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물어봤었을 때 네. 여쭤봤었을 때 그 영어 선생님이 받았던 느낌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쌓아가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치 이제 그 얘기를 막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마치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공부해 왔었던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닙니다. 아니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 신문방송학 전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막 금융천재 이런 말씀 나올 때 되게 이게 부끄러운 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원을 좀 경제 쪽으로 경제 경영 쪽으로 좀 공부하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되게 금융 쪽 공부할 때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소리지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스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지 빡빡한 느낌이었는지 그게 이제 생생히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사를 막 닥치는 데로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사를 갑자기 한순간에 읽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영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해라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금씩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을 쌓아나가면 이렇게 쌓여있죠. 절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 5년치 쌓은 것만큼 못 읽어요. 못 읽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읽는 건 중요한데요. 많은 걸 읽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읽는 순간 귀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이 읽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만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얘기로 하는 거 글로 쓰는 건 좀 달라요. 글을 쓸 때는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저절로 복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저 혼자 일기 쓰는 것처럼 정리를 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내 메신저에 이제 직원분들한테 뿌려줬어요. 제 친한 직원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읽고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피드백도 있었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썼죠. 그랬더니 오늘은 안 쓰니?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준다. 내 보잘것없는 글 같지만 읽어주신다. 이게 되게 큰 자극이 돼요. 계속 써야겠다. 그러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읽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그런 격려나 그런 멘트가 내 글을 읽어주신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를 더 포스하는 거죠. 더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느낌? 뭐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요약해서 쓰는 그 버릇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글을 좀 써보시고 그거를 블로그에 유지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 레벨이 계속 올라오면 그 블로그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대박 나세요. 파워 블로거 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블로그를 유지한다는 거는
나 스스로를 강제하는 그런 힘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 쉽지 않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블로그 같은 걸 유지를 하시면서 네. 이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약간 좀 포스하는 것들, 네. 조금 이제 좀 푸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꾸준히 이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은 게 보이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알아야겠네. 요것도 알아야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이렇게 또 쌓아나가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지금 한순간을 쓸 때에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여요. 네. 근데 한순간을 쓰고 이게 블로그에 글처럼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막 이것저것 말씀드릴 때 막 13년도 5월에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해드렸던 네. 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하셔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네. 그냥 사내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글로 쓰고 블로그로 공유하고 네. 강의까지 하면 뇌리에 남아요. 자동으로 이제 각인을 시켜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누군가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독서 클럽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요. 많죠. 그리고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데에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는 것도 네.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읽자. 다독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걸로 글을 써보자. 라이팅이죠, 영어로 보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공유해보자, 블로그에. 그래서 나를 강제하자.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강의를 해보자. 예, 그 얘기 네 가지가 되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글쓰기 같은 네. 경우 블로그,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것도 청중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거 어쨌든 내 콘텐츠를 누군가 어쨌든 보여지는 공간에 뭔가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인 강의는 쉽진 않아요. 보게 되고 하는 게. 네. 저는 아직도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네. 앞을 보면서 잘 못해요. 네. 작가님 보면서는 편하게 하는데 이게 네.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강의 들으려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클럽 같은 거는 네. 경제 공부하러 모이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멋들어지게 발표하는 것들도 저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저는 비단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네.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 외의 분야에서도 네. 이런 형태의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는 없다. 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만 네. 그냥 꾸준히 쌓아가는 게 네. 흥미를 더 만들어내고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책에는 보니까 네. 한 10권 정도의 예. 추천 도서를 하셨던데 네네.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이 중에서 뭐 네. 한두 권 정도 정말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저는 저기 있는 분들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10권 책 중에서 네. 제가 만나뵌 분은 안근모 편집장님 정도인 것 같아요. 안근모 편집장님은 이제 근데 또 친한 정도는 아니고 네네. 박종훈 기자님 두 분을 뵀군요. 근데 네네. 친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의 일부 박정훈 기자님. 예. 그래서 뭐 광고를 하거나 네네.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책 중에서 옛날에 한번 추천을 했다가 절판된 책을 추천을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그래서 뭐 전혀 뭐 책 광고는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저는 차현진 박사님 책 네. 중에 부의 오디세이나 아니면 숫자 없는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 숫자 없는 경제학보다는 근데 저기 초보자 분들은 네. 숫자 없는 경제학보다는 금융 오디세이라는 책을 좀 먼저 읽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녹색 에너지 이런 얘기들 많이 네. 나오는데 저기 추천 책 중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에너지 빅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깊이 있으시면서도 네. 되게 재미있게 쓰셨어요. 뵌 적 없는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쓴 에너지 빅뱅이라는 책도 제 생각에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뭐 일단은 그렇게 2권 정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사실 여기
10명 중에서 제 김작가 TV 채널에 출연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이 중에서 한 건이 좀 특이했던 게 네. 김동주 이제 김단태님이라는 분이시죠. 김단태님, 예. 이제 절대수익 투자 법칙이라 해서 한마디로 그 책의 이제 이야기는 어쨌든 분산 투자를 아, 네. 굉장히 강조한 책이잖아요. 네. 왜 이 책을 이야기하신 건 분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혹시 여기 넣은 걸까요? 레이 달리오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고요. 저는 그 단태님이 김단태님이 네.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뵌 적은 없는데, 네. 최근에 한번 뵀습니다. 근데 네. 뵌 적은 없는데,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레이 달리오 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네. 이제 블로그를 찾았었죠. 네. 레이 달리오에 있는 그 영문들을 갖다 실제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하고 이걸 ETF 베이스에서 어떻게 운용하면 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책에서 4가지 투자 전략 이렇게 나와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좀 도움을 준 그런 영향을 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운용했었을 때 ETF로 운용할 때는 네. 한번 같이 한번 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이 거기서도 듭니다. 한 가지 꼬리지만 좀 드리면 그 수많은 구루분들이 투자의 구루분들이 분산 투자 이게 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하면 결국 네. 수익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저도 슈퍼게임분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자선연차 대표도 인터뷰하면 그분들 하신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집중 투자와 레버리지를 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죠. 네.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뭐 물론 미래를 안다면 네.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거는 네. 확률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 근데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갈 확률이 70%라고 생각하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들을 넣고 아닐 확률 30%에 맞는 자산들을 넣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미 분산 투자가 되죠. 분산 투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를 모르지만 그래도 투자에 계속해서 발을 담그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집중 투자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한번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모두 파랗게 질리죠. 그럼 포기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안 들어가요. 하죠,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점 찍고 막 올라가죠. 네. 근데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해놔서 다 깨질 때 빨간색이 하나. 네. 예를 들어 달러가 막 뛰고 있어. 달러가 아주 뜨거워요. 네. 그러면 걔가 진짜 비빌 언덕처럼 보여요. 어. 그러면 이놈이 다 팔았는데 혼자 뛰잖아요. 네. 그럼 얘를 줄이면서 다른 자산들을 살수 가져 있죠. 용기가 생기죠. 네. 저는 분산 투자는 멘탈을 잡아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루분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긴 흐름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브렉시트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뉴욕타임즈에서 그랬거든요. 그 당선되는 네. 당일날 아침에 힐러리가 될 확률이 90%라고 했잖아요. 맞아.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까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쏠림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매크로 환경이 변화할 것 같을 때 네. 쏠림이 나타나는 건 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개념을 충실히 가져가시는 게 네. 오래 하실 거잖아요, 투자. 네. 물론 저도 당장 확 벌고 네. 이제 뭐 파이어 이런 것들도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긴 게임을 해야 되는 거라고 네. 한다면 마라톤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분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부부장님 출연하실 때 제가 꼭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그 부부장님은 제가 영상에서 몇 번 3% 딴 데 볼 때부터 느낀 거는 네. 이분은 참 금융이라는 거를 네. 좋아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네. 약간 네. 그 나쁜 표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약간 유튜브의 오타쿠로 생각하는데 예. 부부장님이 약간 이제 이런 금융에 관해서 굉장히 그쪽을 파고 드시는 오타쿠 같은 분이신 것 같다. 되게 좋아하는 걸 이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의 자료라든가 영상이든 네. 책이든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부장님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의 이제 표지를 입었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왔으니까 모두가 진짜 전문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뭔가 가짜 메시지와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아, 예. 이럴 때 저럴 때 했다가 어느 거 맞아야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좀 어떻게 여기서 진짜 백일을 찾아낼까요? 메시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건은 어디까지나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빙산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밑에 이만한 게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갔었을 때는 더 복잡해지고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끝도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양쪽 하나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뿌려요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맥락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이분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분의 트랙을 좀 보려고 해요. 트랙. 네,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해오셨던 그 말씀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물론 보면 좋은데 네. 많이 맞으셨으면 좋은데 뭐 저도 엄청나게 틀리고 네. 틀리신 대부분 다 이제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보려고 하냐면 그분의 논리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논리를 갖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틀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그 논리를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타당한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대로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제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트랙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틀렸을 때 이런 점에서 틀렸다라고 반성하시면서 복귀하시잖아요. 그럼 호감도가 쫙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틀리는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러면 그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자기의 로직으로 하시고 틀렸을 때는 틀렸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클리어, 이제 자기의 논리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마다 언어의 궁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 말씀 같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는 분이 있고요. 맞아. 이상하게 예의도 다 갖추고 하는데도 뭔가 팍팍하게 그렇죠. 되게 건조해지는 그런 맞아요, 대화가 맞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그 궁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 앞에서는 막 까불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 앞에서는 한없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되게 계속 뭔가 이렇게 긴장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해지지 않고 그렇게 까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함께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똑같고 책도 똑같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저한테 빡빡한 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도 다른 분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도 그 소설이 저한테 빡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궁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궁합이 맞고 자기랑 맞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로직으로 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책을 볼 때도 저는 이제 조언 들었던 게 영어책 여러 권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을 10번 보라는 얘기 하셨던 기억나거든요. 저도 그게 도움이 훨씬 크게 된다고 봐요. 미드를 볼 때도 미드 하나를 10번 보라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경제 공부할 때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의 책을 10번 물론 제 책을 10번 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정도의 밸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도움이 크게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책이 있으면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좀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곧 사실 이제 7월 하반기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부부장님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관심 있어서 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반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워낙에 제가 주저리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과열이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 투자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 있는데 50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에 50, 채권에 50. 그러니까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50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주식은 2배가 올랐어요. 50짜리가 100이 됐어요. 채권은 1% 이자가 붙어서 50짜리가 2% 이자가 붙어서 50짜리가 51이 됐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분산 투자 잘했네. 원래 분산 투자면 151이 됐잖아요. 얘를 75, 70으로 나누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포트폴리오에. 근데 이 시장이 과열돼 있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작년에
100을 주식에 넣었으면 됐잖아. 왜 이 이상한 이 찐따 같은 이런 걸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51을 빼가지고 100에다 끼워요. 그러면 전부 151이 주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 걸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이 깨지면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50대 50이든 70대 30이든 80대 20이든 스스로의 포트폴리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깨지 마시고 점점 한쪽으로 쏠려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원칙을 깨지 마시고 이제 꾸준하게 롱런을 생각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떤가? 이제 그렇게 좀 조언 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오건영 부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